아이스크림? 유스크림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진호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스크림? 매 회마다 사실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스크림 준비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 습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말이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언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제가 생각한 말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 사과하는 말이에요. 미안합니다라는 언어 습관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한 어떤 그런 계기와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좀 각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언어가 너무 거칠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말싸움이 굉장히 격렬합니다. 뭐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 정치권에서는 언어 전쟁이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기대할 수가 없고요. 그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일색이죠. 뭐 인터넷 댓글도 아주 갈수록 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이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개탄스럽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쭉 들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저 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어느 책에서 보았던 언어학자의 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언어학자의 경험담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중동의 작은 나라를 여행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아랍어로 언어 소통을 하는데 뭐 큰 불편을 뭐 느낄 정도는 아닌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조심스럽게 여행을 했죠. 그래서 그날 들어가면서 맨 처음 이제 호텔에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 호텔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예약한 방 그리고 예약한 손님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 호텔 방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프론트의 그 직원이 그 예약한 호텔 방 키를 주는데 그 키를 들고 와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열리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방 키가 틀렸습니다. 옆방 키를 준 거예요. 당황되는 일이죠,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옆방 키를 주고 방이 안 열리니까 다시 이제 키를 들고 1층 프론트에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한테 말했겠죠. 그 키가 틀렸다. 내가 예약한 건 메토실이었는데 지금 메토실 키를 줬다. 다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프론트 직원의 반응이 좀 뜻밖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그 직원이? 보통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호텔 키가 틀렸으니 다시 달라. 그러면 직원으로서는 미안합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게 큰 잘못도 아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원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미안합니다 하기는커녕 그러면 왜 진작에 제대로 호텔 방 키를 말씀하셔야지 왜 옆방 키를 달라고 해가지고 틀렸습니까? 라고 손님을 오히려 좀 질책한다 그럴까? 좀 따지는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의 입장에서는 좀 의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웃어넘길 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내가 언제 그 방키를 다르게 얘기했겠냐? 나는 분명히 메토실 키를 달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원은 끝까지 우기면서 그럼 내가 왜 잘못된 키를 줬겠느냐? 손님이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잘못이 없고 미안합니다라는 그 사과의 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듣다 보니까 사실 설사 잘못 줬더라도 손님에게 뭐 그냥 사과를 하고 뭐 실수했습니다. 뭐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까지 글쎄 혼자야 말이죠.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것이 상식이죠. 네네, 그렇죠. 상식이죠. 그럼요. 설사 손님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미안합니다. 먼저 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이렇게 옥신각신할 일이 사실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이 언어학자는 그 직원의 반응이 참으로 생소하기도 하고 이상스러워서 그 다음에 한 나라, 한 국가의 언어 습관과 그 국가의 역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 습관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의 상관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미안합니다라는 말,
그 미안합니다라는 말과 그 나라의 역사와의 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그 언어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어느 나라 국민들의 언어 습관 중에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쓰는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과거에 강대국이었거나 지금도 부자 나라이거나 또 여유가 있는 나라이고요. 미안합니다라는 언어 습관 그 사용 빈도가 적은 나라일수록 지금도 약소국이거나 가난한 나라이거나 아니면 과거의 식민지로서 내지는 속국으로서 남의 지배를 받았거나 하는 그런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꼭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그것이 제가 그 언어학자의 글이 제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이유인데요. 네. 그 언어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는 말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과 책임이 있죠. 대가를 치를 수 있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거나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잘못을 시인할 수가 없죠.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해야 되죠. 그래야 책임을 면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거나 아니면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책임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입장에 있을 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거나 상위에 있는 입장은 가볍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남의 지배를 받거나 하위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 미안합니다라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오랜 역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배해보았거나 아니면 지금도 강대국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가볍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미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미안하다는 말이 사실은 일상이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집안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예요. 습관적으로 그게. 왜냐하면 사소한 일들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죠. 네. 근데 그것이 국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개인 간에도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쉽게 쓰는 사람은 우위에 있거나 우월감이 있거나 강한 자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거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그 부엌에서 하인이 그릇을 깼거나 아니면 주인이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깼다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주인이 그릇을 깼을 때는 이거 내 정신 좀 봐, 또 실수했네 해가지고 쉽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죠. 뭐 그렇다고 자기한테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녀의 입장에서는 그릇을 깼다 그럼 주인이 와가지고 왜 깼느냐 변상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자기 책임이 되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졌어요. 뭐 원래 깨져 있는 것이에요. 계속 변명을 하고 잘못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변명을 하겠죠. 그 하녀의 입장에서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무서워서 못 쓰는 말이에요.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도 이 말은 바로 영향이 있다는 것인데 언어 습관과 역사 그리고 사회 심리학하고도 관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가슴이 조금 이렇게 콕 찔리는데 사실은 미안하다는 말에 대해서 많이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 짧은 말에 그런 역사와 힘의 상관관계가 숨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언어 습관이라는 것에 그런 오랜 역사와 그런 체험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이렇게 깊숙하게 함축되어 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 습관,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 또 개인의 언어 습관과 그 인격, 이것의 상관성,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담아 있을 줄은 참 몰랐어요. 그 언어학자가 나중에 글 말미에 썼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가능한 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사십시오. 그 말에 내 자신이 우월하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글이에요. 갑자기 우리 사회에 미안합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집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는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실제로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불리해지니까요. 이것도 우리 어떤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가슴이 좀 찔리죠. 뭐 그런 언어를 뭐 법적인 문제까지 확대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해서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그리고 어떤 처벌이나 책임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끝까지 내 잘못은 아니다. 항상 무엇이 잘못됐으면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그렇게 우기는 버릇 우리 사회에 없습니까? 저는 그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건 터지고 사고 터지면 남의 탓이고 내 잘못은 없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법정까지 가는 일이 흔히 보죠. 흔히 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글을 읽었지만 지금도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남아 있어요. 강한 사람, 우월한 사람만이 미안하다는 말을 쓸 수 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거꾸로 못난 사람이라는 그렇게 또 못난 자기 고백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좀 되네요. 오늘 작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요. 뭐 이 언어학자의 글이 뭐 논문도 아니고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는 얘기인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쩐지 굉장히 그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반성도 되고 그리고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다, 우리 김박 씨는? 저에게도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미안하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인데 미안하다는 말을 하니까 굉장히 삶이 부드러워져요. 오히려 그래요. 미안하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해하려고 그러고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오늘 작가님 얘기처럼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거에 두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길 가다 부딪히면 그냥 뭐 미안하다 그러면 돼.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전철에서 어느 여자분이 저를 부딪히고 갔는데 저 한참 기다렸어요 거기서. 미안하다 그럴 줄 알고 근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오늘 짧지만 강한 아이스크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진호박 정말 씨 필요한 그 미안합니다라는 노래 한번 선사해 줄 수 없어요? 그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가장 쓰기 어려운 말이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제가 그 미안하다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가장 어려운 말 같습니다. 그 영어로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그 얘기거든요.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 노래 한번 잠깐 들려주시고 우리 아이스크림 끝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What am I gotta do to make you love me? What am I gotta do to be heard? What do I do when lightning strikes me? And I wake to find that you're not there. What am I gotta do to make you want me? What am I gotta do to be heard? What do I do when I... 정말 대단한 노래고 뜻도 좋고 곡도 좋은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고맙습니다. 미안하다는 고백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우리가 무엇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네요.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당신이 강자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당신이 강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의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